오늘도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가 참 많습니다. 미국부터 국내 소식까지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오전에 전해졌죠.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했던 협상에 어떤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길래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겁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히토류 수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흔히 말하는 히토류, 굉장히 발전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기계에 들어가는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제네바 협의가 나왔을 때도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히토류 수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거 잘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을 계속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히토류를 제대로 풀 것이다. 중국이 공급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중국과 합의가 거의 완성되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관세하고 유학생 문제까지 연결시킨 아마 이런 협의가 아니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받는 게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양보를 한 카드가 바로 유학생 문제인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관세 수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긴 했고요. 관세 수준을 55% 수준으로 물론 높긴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한 10% 정도 부과를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원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를 매겼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학생들 최근 유학생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됐고요. 유학생들 이 합격은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학교를 못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진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관세율이고요. 관세율을 한 55%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했다.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 또다시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교류, 그러니까 유학생 관련 부분이었는데 유학생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비자 관련 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번에는 서로의 수출 통제 이 부분이 핵심이었을 텐데 미국이 중국에 하는 수출 통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수출 통제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속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핵심 산업 분야의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물론 이제 추후에 디테일한 내용이 좀 밝혀질 수 있긴 하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수입 같은 것들을 좀 허용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도체를 수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어떤 중국의 경쟁력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반도체 분야, 그 반도체 분야가 결국은 AI 육성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어서 결국은 프레임워크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100% 명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 결국은 관세율이라든지 히토류 부분에서는 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출 통제 부분에서는 좀 합의가 없었던 것 같다. 합의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무역 전쟁 한숨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언제든지 다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희박한 것 같다. 이게 결국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대로 바꿨죠. 4%대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성장률 위기가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노동시장 부분 역시 이제 고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좀 관세 부분을 빨리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수출이 안 되게 되면은 제조업 중심의 어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뭐 법적인 제재가 있는다는 이런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도 있고 다른 이슈, 뭐 LA에서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예. 경제 성장률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OECD 같은 어떤 국제 기구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이제 정치,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빨리 관세 협상하고 이런 것들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판은 짜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 대국 간의 어떤 이야기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어떤 정치적 선택의 이슈,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큰 행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의 끝은 아마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끝내는 이런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뭐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좀 상대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실무적인 이슈하고 그런 인센티브 이슈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7월 8일까지 원래 상호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풀리면서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100일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협상하는 게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국마다 문제는 이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국마다 중요한 이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GMO라든지 이런 수입하는 거, 소고기 수입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일본은 쌀 수입 같은 이슈가 있고 각국마다 너무 상이한 이슈들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일 안에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협상 카드가 있다 할지라도 각 국마다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상호관세 이슈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정은 정해놨지만 협상이 진정되는 카드에 따라서 이제 좀 기한을 늘리면서 보다 뭐 미국 측도 좋고 다른 나라 측도 좋은 이런 협상안을 좀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정해진 건 정해진 건데 아무래도 너무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은 상호 관세라는 그 관세 한으로 결정이 되지만 너무나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참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국내로 오기 전에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볼까요? 미국의 이 관세 문제로 5월의 물가는 이제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1년 전보다 2.4%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의 예측은 한 2.5% 상승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뭐 2.4%란 것이 지난달에 2.3%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른 수치긴 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관세 정책이 4월에 실행될 뻔하다가 유예가 됐죠. 상호 관세 같은 것들이 이제 7월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관세가 올라가고 그것들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엄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뭐 예측보다는 조금 나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세 때문이다. 관세 효과가 없다라고 관세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달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것의 효과가 나타날 수준이 돼야 아마 이제 관세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경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마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관세 충격이 제대로 또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상황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는데 그 일환으로 배당 촉진제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큰 얘기는 중간 배당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데 미국의 기업들, 특히나 이제
배당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분기마다 배당을 하거든요. 이게 수익이 나면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이 배당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의 생활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이 1년에 한 번 나오면은 아무래도 관리 같은 것도 어렵고 이제 수익 실현 같은 게 어려우니까 배당의 횟수를 늘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것을 소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런 것들 촉진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배당 촉진 세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촉진 세제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로 들어간다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당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래까지는 한 14%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후에는 뭐 50%까지 거의 세금이 가능한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분리과세란 건 어떤 것이냐면 A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가서 한 50% 이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 A 기업에서 받은 배당 같은 것들은 세금을 깎아서 따로 배당만 모아서 세금 혜택 값을 저리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아마 좀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뭘 어떤 방식을 취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외국을 봐도 기술 기업 같은 데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가 조작이란 것이 이제 아무래도 중대한 이슈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한 사기꾼들이죠. 사실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30% 이상 재범률이 높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만약 주가 조작을 할 경우에는 흔히 말한 이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나더라도 5년 이상 혹은 10년까지 이제 어떻게 보자면 다시 금융시장을 못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일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도로는 5년 동안은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금융범죄, 주가 조작 범죄를 하신 분들이 그 금융시장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이런 구조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아마 늘리거나 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허니문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대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허니문 이야기 여러 가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배당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코스피가 5천까지 달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미 3천 정도는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새 정부 기대감에 3천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좀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 어제 좀 하이닉스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닉스 많이 오른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배당 소득에 관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부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바클레이스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오히려 올렸거든요. 올리는 기반은 하반기에 재정 정책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추세가 조금 상승이 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업황 같은 게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오는 상황인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너무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 이쪽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코스닥도 뭐 약간 오르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같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피가 배당 여력이 더 좋기 때문에 탄력은 코스피 쪽에서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으로 좀 몰려가는 경향.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코스피 쪽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혜택을 조금 덜 받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가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어제 뭐 코스피보다 상승폭을 높이면서 뭐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는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